안녕하세요. 작가 나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팔리는 시나리오 시즌3 함께 공부하면서 더 좋은 시나리오 편안하게 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초고를 완성해보는 수업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골든 해피어 카페에 오셔서 다음 시즌이 기수가 시작되니까 그때 함께 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할 부분은 두 개의 우발적 사건을 연결시키기라는 부분을 함께 해보려고 해요. 185페이지부터의 내용인데요. 이 시드필드가 조 에스터 하스와 함께 일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그의 시나리오가 이렇게 매력적인가를 분석하는 일을 했대요. 그 조 에스터 하프가 누구냐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것은 원초적 본능, 플래시 댄스, 그 다음에 쇼걸 이런 것을 쓴 사람이에요. 이제 그 사람의 시나리오는 독특하게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지나 연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시나리오들을 분석해봤더니 이런 특징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첫 오프닝 씬과 시퀀스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해봤는데 대부분의 경우 오프닝 씬, 즉 자극적인 우발적 사건은 그가 첫 페이지, 첫 단어 하나에서부터 이야기를 설정하는 영화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냐면 원초적 본능 같은 경우에서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됐대요. 어둡다. 명확하게 보이는 건 하나도 없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릴 수 있는 분위기를 먼저 설정해 놓고 그 다음 시각적 지시들이 이어져요. 남자와 여자가 황동으로 장식된 침대에서 정사 중이다. 벽과 천장에는 거울이 붙어 있다. 침대 옆 탁자 위 작은 거울 위에 코카인이 널려 있다. 테이프에서는 롤링스톤스의 심퍼시 포 더 데블이 흘러나온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더래요. 그냥 이런 걸로 분위기를 쫙 해서 주변을 그려놓은 다음에 이제 그 정사 장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장을 점점 짧게 쓰면서 몰입되고 그 분위기가 어떤지 글로써 분위기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는 그녀의 안에 있다. 그를 조이는 팔, 그의 등 위, 감긴 눈, 그녀는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짧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그 한 장면 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가 어떤 리듬으로 영상이 흘러나올지 정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썼대요. 그래서 이걸 읽었을 때 이 시드필드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처음으로 이 씬을 읽고 완전히 몰입되고 사로잡혔을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까지 궁금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장면을 시드필드는 관객들을, 그러니까 읽는 사람들을 시각적으로 포획했다. 라는 말을 쓰고 이 씬이 이 시각적 포획의 완벽한 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씬을 쓸 때 이미 관객의 주의를 사로잡아 목을 조르는 것 같은 시작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강렬한 열정, 광포한 섹스, 공포스러운 살인, 그리고 시각적 신체장애, 롤링스톤스의 음악이 곁들어진 채 대담하게 스타일을 만들어가면서 시나리오의 전체 톤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지더래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섹스 오프닝 씬은 이야기에 동력을 주는 동시에 어떤 역할을 했냐면 주인공을 직접적으로 이야기 속에 끌어들이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 속으로 유도하는 우발적 사건이 됐다는 거예요. 일단 살인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우리 주의를 사로잡기 위해 설정된 거고 닉이라는 주인공을 조사 상황으로 끌어들이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살인이 사용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발적 사건과 유혹에 빠져든 경찰의 이야기는 인물과 우발적 사건을 보여주는 전형이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우발적 사건은 우발적 사건을 결정하는 것은 인물이고, 그죠? 인물을 설명하는 것은 우발적 사건이래요. 특별한 우발적 사건에 인물이 반응하도록 하지 않은 채
캐릭터를 극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어요. 우발적 사건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인물이 가졌던 특징대로 리액션을 하게 돼요. 그게 뭐로 이어지냐면 어떤 사건으로 다음 사건으로 이어지도록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하냐면 이야기가 시작되고 한참 후에 할 계획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 진행 자체가 굉장히 느리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나리오를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는 우리 주인공에게 굉장히 애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느릿느릿 움직이든 한 네 번째 씬까지를 자기를 설명하는데 잡아먹든 우리는 귀여운 내 새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다 이뻐 보여서 애착을 가지고 모든 씬을 보지만, 이걸 넘기는 사람들은 이미 네 번째 장을 넘어가는 4씬까지 인물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보면 그만 보고 싶어진다는 거죠. 왜냐면 빨리빨리 다음을 보고 싶고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보고 싶은데 너무 사설적인 설명만 많으니까 그걸 이제 보기 귀찮아지고 싫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필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드라마의 본질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 관계를 보여주는 거고, 어떤 특별한 우발적 사건에 인물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그저 반응하도록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관심을 끌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발적 사건이라는 것이 사실 원초적 본능에서 오프닝의 그 정사신과 살인 장면은 자극적인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표현해요. 앞으로 그것이 이야기를 이끌어갈 설정이기도 하다는 거죠. 우발적 사건의 첫 번째 시각적 재현이 일어나는 것인데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보여주면서 주인공을 이야기 속으로 그렇게 끌어들이게 만든다는 거죠. 우발적 사건의 정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대요. 무언가 상관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사건이나 이벤트,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관관계 속에서 발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주인공을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는 오프닝 시퀀스를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영화적인 방법이에요. 영화적이지 못한 방법이 오프닝 시퀀스에서 주인공을 설명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것은 굉장히 영화적이지 못한 방법이죠. 그래서 뭐 주인공 주변을 보여준다든지 주인공의 아침의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주인공의 설정, 우리만 매력적으로 보이는 주인공의 설정을 보여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시작하려면 첫 씬이 우발적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써보라는 거죠. 그래서 첫 씬이나 시퀀스 전체가 이야기를 추진하는 설정이 되었을 때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어 보인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예를 들면 매트릭스에서 경찰이 트리니티와 대치하는데, 그죠? 얘가 중력을 넘어서 팡 넘어뛰면 사이버 공간으로 빠져들게 되죠. 이제 그래서 자극적인 우발적 이 사건이 우리를 자리에 붙들어맨 채 믿을 수 없는 모험의 세계로 끌어들이게 된대요. 두 번째, 조스는 한밤 해변의 누드 물놀이가 백상어가 습격하는 공포스러움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에 해변 파티 누드 물놀이를 한 것이 뭐와 연결되냐면 우린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백상어가 등장하면서 이 조스라는 영화의 깊숙한 공포 속으로 바로 끌어들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런 예를 여기서 들고 있어요. 이 개념은, 이 챕터는 좀 생각이 많이 들고 어려운 챕터이기도 한데, 반지의 제왕 보면 반지의 역사를 오프닝으로 사용해요. 이런 역사가 되는 반지가 있어. 그래서 빌보 베긴스가 강바닥에서 반지를 찾아요. 그죠?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리고 이것이 3부작 전체, 이 반지를 찾는 게 전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자극적인 우발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극적인 우발적 사건이 예들을 다른 영화들에서 찾아보래요. 근데 이 우발적 사건이 이야기를 만드는 기법에서 두 가지 큰 역할을 하는데요. 첫째는 이야기를 설정하는 것과 진행시키는 것. 두 번째는 이것이 독자와 관객의 주의를 사로잡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 우발적 사건과 이야기 전개 사이를 살펴보는 것은 좋은 시나리오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데, 이 첫 번째 우발적 사건이 관객을 사로잡아야 되고 이야기를 진행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세팅을 할 때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는 설정을 굉장히 오래 시나리오의 전반부에 배치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시작하는 것부터 씨를 뿌려버려라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타이트한 시나리오가 나올 거야 라고 시드필드 우리한테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극적인 우발적 사건들이라는 것은 자극적인 우발적 사건은 굉장히 관객을 집중시키는 데 유용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오늘 말했던 것들은 뭐냐면 두 가지 우발적 사건을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자극적인 우발적 사건으로 시작하는 부분에서 관객의 관심을 딱 잡았다면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열쇠가 되는 우발적 사건을 설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앞에 반지의 제왕에서 그죠? 반지의 역사가 나오는 오프닝과 함께 빌보 베긴스가 강바닥에서 반지를 찾는 게 우발적 사건, 자극적인 우발적 사건이라면 조카 프로도가 반지를 이어받아 가지고 그죠? 빌보는 길을 떠나고 그죠? 빌보의 생일 파티에 이제 떠날 시간이 됐다고 하는데 빌보에게 반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보여주고 이 반지를 프로도가 반지를 받는 것 자체가 열쇠가 되는 우발적 사건이 된대요. 왜냐하면 프로도가 반지를 밟고 어떻게 되나요? 여행을 시작하죠. 어디론가 떠나는 여행, 모험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도가 떠맡은 일, 프로도가 이 반지를 딱 맡음으로써 뭐가 생기냐면 요거를 가지고 가서 불길 속에 넣어야 돼 라는 숙제가 생겨서 그 여정을 시작하는 게 반지의 제왕이잖아요. 그래서 열쇠가 되는 우발적 사건은 이야기를 진행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는 열쇠가 되는 우발적 사건이 10페이지 안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적인 우발적 사건과 열쇠가 되는 우발적 사건, 요거는 어떻게 연결되냐면 빌보가 반지를 발견하는 것과 필연적으로 프로도가 반지를 받아서 그것을 제자리에 돌려놔야 되는 이 숙제라는 것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를 앞부분에 어떤 사건 두 개를 연결해서 다음에 이어질 건지를 세팅을 하셔야 돼요. 열쇠가 되는 우발적 사건은 다른 이름으로 구성점 1과도 같을 수 있는데요. 굉장히 이야기 진행이 어떻게 될 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아메리칸 뷰티를 보면 레스터가 나오는데 처음에 자기는 42살이고 이미 죽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것들은 자극적인 우발적 사건이에요. 나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남자야 이러면서 이제 나레이션을 막 하잖아요. 여기 아내와 딸은 어마어마한 낙오자라고 나를 생각하는데 사실 난 낙오자가 맞아 하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요거 자체가 자극적인 우발적 사건이고, 이 아메리칸 뷰티에서의 열쇠가 되는 우발적 사건은 뭐가 되냐면 이 사람이 친구를 만나잖아요. 딸의 친구인가요? 딸의 친구를 만나가지고 상상 속에 판타지 장면이 딱 나와요. 그게 그건가? 꽃이 있었고 막 이렇게 얘가 하는 그런 판타지 장면이 딱 나와요. 그게 바로 열쇠가 되는 우발적 사건이에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걸 통해서 얘는 이런 생명력을 다시 느끼게 되는 방향으로 이 이야기가 진행될 거야 라는 열쇠가 되는 우발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레스터의 각성을 촉발하는 시나리오의 열쇠가 되는 우발적 사건이 바로 장미꽃 속의 안젤라가 유혹하는 그 판타지 장면이라는 거죠. 열쇠가 되는 우발적 사건은 레스터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옮겨놔요. 그래서 그 감정적 여정, 절망의 문에서 나와가지고 생기를 찾아가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 영화의 이야기가 될 거라는 것을 관객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극적 전제와 이것들은 또 이제 구분이 되게 되는데요. 두 가지 모두 이야기의 줄기의 토대를 이루는데, 극적 전제는 이야기의 주제를 개념적으로 묘사한 거라면 우발적 사건이라는 것들은 이 핵심적인 상황을 극적으로 시각화해야 된다는 거,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런 것이 보여지는 특수한 씬이나 시퀀스가 바로 우발적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두 개 다 이야기 주제를 나타내는 것 같지만 다른 것은 조금 더 직접적이고 시각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이야기의 방향을요. 그래서 처음 10조간에 이 특별한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넣도록 노력하래요. 처음 10쪽은 뭐냐면 세 가지 특별한 요소를 넣어줘야 되는 첫 번째 주인공이 소개가 되어야 돼요. 이 이야기가 누구에 대한 것이고 무엇인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는 극적 전제. 이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두 번째는 이것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보여줘요. 그럼 세 번째는 우발적 사건을 반드시 이 10페이지 안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극적인 우발적 사건은 이야기를 앞으로 진행시키고 열쇠가 되는 우발적 사건은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완성되어 갈 것인지 구체적인 지침을 내려주거든요. 그래서 극적 전제가 어떤 방향으로 실행될 것인가를 보여준다는 거죠. 여기서 우발적 사건과 자극적인 우발적 사건과 열쇠가 되는 우발적 사건의 차이를 한번 보자면 이야기 줄기를 설정하는데 그 두 개가 되게 중요한데 우발적 사건을 설정하는 거 인물을 설정하는 게 우발적 사건이라고 치면 내면과 외면에 영향을 주고 스토리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 것인가가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2막이 딱 시작되는 시점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그것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어지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세이브 더 캣에서 보면 기폭제와 2막의 시작이 있잖아요. 근데 기폭제가 어떻게 보면 우발적 사건에 가까워요. 근데 우발적 사건을 어떻게 오프닝에 넣으라는 거는 뭐냐면 이 우발적 사건이 일어날 것들에 대한 것을 오프닝의 씨를 그와 관련된 사건으로 씨를 뿌리면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오프닝에서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우발적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 그게 열쇠가 되는 우발적 사건이 됐을 때는 이 이야기가 진행되니까 2막이 시작되는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렇게 이 구조만 되지는 않는데요. 이를테면은 펄프 픽션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우발적 사건, 열쇠가 되는 우발적 사건이 배치되어 있고 이런 구조는 아니래요. 근데 이 사람도 펄프 픽션의 시나리오를 보고 너무 놀랐는데 왜냐면 시나리오 속에 목차가 적혀 있었대요. 그래서 5가지 목차가 쭉 나오는데 이 3가지의 이야기가 열쇠가 되는 우발적 사건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왜냐하면 줄스와 빈센트가 마르셀러스 월러스의 가방을 4명의 아이들로부터 찾아오는 하나의 이야기였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시나리오를 쓸 때 너무 이런 특별한 구조를 쓰시는 것은 내 자기 자아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지만 굉장히 팔기가 힘든 시나리오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대가가 아닌 이상은 사람들은 읽어서 바로 이해가 되는 특별한 것보다는 읽어서 바로 이해가 되는 재밌는 걸 찾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잘 쉽게 팔리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입체적인 것보다는 단순화된 이야기들을 많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참고로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은 시나리오에서 어떤 새로운 기법을 쓰는가는 달라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발적 사건과 두 가지의 우발적 사건, 그러니까 자극적인 우발적 사건과 열쇠가 되는 우발적 사건을 유기적으로 연결을 시킨 것을 설정을 하시고, 그죠? 어떤 자극을 주고 우리 주인공은 그것에 대해 자극을 받아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갈 건가를 정하신 다음에 그에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들을 앞 10페이지 안에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는 오프닝 시퀀스 같은 경우에도 이 우발적 사건을 염두에 두고 우발적 사건으로 가도록 굉장히 집중적이고 자극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내용들을 씨를 확 뿌리면서 해서 관객들을, 그러니까 시나리오 읽는 사람들을 사로잡아라는 거죠.
사실 이 개념이 조금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읽어보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센세이션하다고 느꼈던 거는 오프닝부터 이 사람을 사로잡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터뜨리고 그게 뒤에 사건과 이어지는 사건이어야 된다는 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오프닝 부분에 캐릭터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건이 아닌 캐릭터 설명으로 시작할 때가 많아요. 이를테면 뭐 이런 써니 같은 경우에 시작할 때 보면 그 여자 주인공이 하루 일과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영화는 이제 독특하게도 그렇게 시작했지만 관객들이 좋아하는 어떤 톤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시작되면 시작 부분이 굉장히 루즈해 보여요. 이제는 주인공이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는지를 궁금해하는 관객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앞 페이지에서 그 여러분이 시나리오를 읽는 사람들을 매료시키려면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하면 사실 조금 머리는 아프시겠지만 이야기를 조금 더 재미있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나리오라는 것을 저도 예전에는 영화 됐을 때 어떻게 보여지나를 많이 고민했는데요. 요즘에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고 있어요. 어떻게 바꾸고 있냐면, 나는 글로써 어떻게 영화가 될 건지를 보여줘야 되고, 글을 읽는 사람들이 재밌게 글을 팔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 이 영화가 재밌을 거라는 느낌이 나도록 쓰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거. 우리가 글을 쓰는 사람이기에 동시에 연출가라면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조금 더 덜 하겠지만, 여러분이 다수의 글을 다작을 해서 많이 파시려면 글을 잘 파는 방법으로 고민하셔야 되는데, 오늘의 이야기가 거기에 좀 팁이 되지 않을까. 시작하고 10페이지 안에 이 세 가지를 따다당 박아 넣으면 여러분 시나리오가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저도 그런 방향으로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것들을 좀 고쳐볼까 합니다. 매일매일 발전하고 나아지는 여러분이라는 걸 스스로 믿고 글에 매진하면 나날이 더 좋은 글이 써지고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이상향의 작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함께 노력하면서 좋은 글 썼으면 좋겠고요. 또 좋은 내용 많이 공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글 많이 쓰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